시골 마을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낮이면 농과 밭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저녁이면 깨 짖는 소리와 개울물 흐르는 소리만이 배경처럼 깔렸지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도 언제나 숨겨진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내력과 세월이 쌓아온 갈등은 소리 없는 파도처럼 번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안의 가장은 젊을 때부터 가정에 따뜻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약해 늘 잔병치레를 하면서도 술과 담배를 놓지 않았고 자식들 앞에서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도 거의 없었죠. 가족들은 늘 가난과 무관심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고생하며 성장했고 특히 장녀는 어린 나이에 어른의 목까지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무게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어릴 땐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아버지가 계셔도 없는 것 같았으니까. 그래도 일은 하셨잖아. 논밭 지으면서도 힘들게 사셨던 건 사실이니까. 일은 하셨지.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았던 건 아니야. 술과 담배가 먼저였으니까. 이런 대화는 나이를 먹은 지금도 형제들 사이에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상처가 깊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하며 겪었던 외로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감내했던 세월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늘 강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강단은 때때로 칼날이 되어 가족들을 향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허물과 원망이 흘러나왔습니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면 어머니는 의뢰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추억담이 아니라 남편의 잘못과 무책임을 되풀이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들 앞에서도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 그 말들은 자식들의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남편은 늘 가족보다 술을 가까이 했지. 집안일에 도움을 준 적이 없었어. 엄마, 제발 사위랑 며느리 있는 데서는 그만 말씀 좀 하세요. 왜? 내가 겪은 일이 사실인데 왜 말을 못해? 너희는 몰라. 내가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엄마, 그게 사실이라도 듣는 우리 입장은 너무 괴로워요. 아버지는 이제 기억 속에만 계신 분인데. 이렇듯 모임의 공기는 언제나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고 사위와 며느리들은 어색한 미소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그 말은 더 격해지고 더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형제들까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는 동생들마저 아버지의 흉을 보는데 가세했습니다. 누구는 어린 시절의 고된 기억을 부풀려 말했고 누구는 없는 이야기를 사실처럼 덧붙였습니다. 내 기억에도 그랬어. 괜히 화내고 소리 지르고 집이 늘 전쟁터였잖아. 그래도 없는 얘기까지 보태는 건 아니잖아. 사실만 얘기해야지. 기억이란 게 다르게 남을 수도 있는 거지. 넌 내 방식으로 기억하고 우린 또 다르게 기억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다 아버지의 나쁜 면만 남는 게 난 너무 싫어. 그게 결국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 그 말은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흉보는 일이 결코 편안할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어머니와 형제들의 기억을 왜곡시켜 버렸고 그것이 매번 모임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또다시 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가 있는 앞에서도 자식들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장녀의 가슴은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무게를 떠안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아버지를 향한 끝없는 원망과 동생들의 동조는 도저히 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의 세월과 아픔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의 집안은 그날따라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은 듯했습니다. 마치 집안에 켜켜이 쌓여온 원망과 갈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려는 듯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방 안을 가득 채운 침묵 속에서 나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이 마치 스스로 터져나오듯 흘러나왔습니다. 누구도 먼저 시작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이 침묵을 깨야 했습니다. 엄마, 동생들아, 우리 이제는 아버지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해야 하지 않을까? 내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자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어머니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경계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누나,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네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는 알 것 같구나.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다들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술에 취해 돌아오던 아버지의 흔들리던 걸음, 부엌 구석에서 한숨을 삼키던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나를 바라보던 동생들의 눈망울. 그 기억들은 늘 나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 기억을 다른 시선으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좋은 남편도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어. 늘 술에 기대셨고 가족을 힘들게 하셨지.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건 그 원망뿐이야? 그게 전부야? 누나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아버지를 미워하는 얘기만 했다는 거야? 맞아. 미움은 미움대로 남겠지.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얼굴에 드리워지는 그림자 보이지 않아? 사위나 며느리 앞에서까지 왜 그렇게 아버지를 흉보면서 웃어야 하는지 난 그게 너무 불편했어. 순간 방 안 공기가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꺼낸 말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서 느끼던 불편함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 힘들게 했던 건 사실인데 그걸 덮고 살자는 거야? 덮자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가 매번 그 이야기만 하면서 없는 얘기까지 보태서 서로 상처를 키우고 있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대화가 언제나 원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내 말이 옳다. 나도 알았다. 그런데 말이다. 내 아버지를 원망하는 순간만큼은 내 한이 풀리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만두질 못했다. 엄마,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만 살면 결국 남는 건 상처뿐일 거야. 어머니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자 나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였던 감정이 천천히 녹아내리듯 목소리가 떨리며 이어졌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서로 솔직해지자. 원망도 좋고 그리움도 좋고. 하지만 적어도 사실만 말하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방 안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무거움 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오래도록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듯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오늘의 대화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언제나 갈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꺼낸 말은 가족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감춰왔던 감정을 끌어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균열은 열림의 시작이었지만 그 틈으로 스며든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누나, 말은 참 멋있게 하지.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겨준 게 뭔데? 돈이야? 사랑이야? 난 기억나는 게 없어. 그냥 고생뿐이야. 맞아! 나도 그랬어. 어릴 때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했던 거, 엄마가 울면서 참던 거 다 잊고 살자고? 그게 가능해?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나는 그 감정이 이해되면서도 이대로 두면 또다시 원망의 대물림으로 끝날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지? 나도 똑같이 느꼈어. 그런데 우리가 그 기억만 붙들고 있으면 결국 우리 인생도 아버지 그림자에 묶이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린 건 아니구나. 하지만 그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겪은 세월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벽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직 풀리지 못한 애증이 함께 엉켜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있긴 하지 않나. 적어도 술에 취해 가족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는 거. 난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라고 생각해. 그게 유산이야? 너무 비참하지 않아? 그 말에 모두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이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 뒤에 더 깊은 허무와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는 것도 결국 아직 아버지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 미워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거지. 순간 방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처음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막혀있던 벽에 금이 간 것처럼 각자의 마음속에서 뭔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너희 아버지도 마지막에는 많이 달라지려고 했단다. 병이 깊어지고 나서야 후회하더구나. 그땐 이미 늦었지만 엄마, 그런 얘기 왜 이제야 해? 말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어. 오히려 너희가 더 혼란스러워할까봐 하지만 오늘은 해야겠구나.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했던 말은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그 두 마디였어. 순간 방 안에 있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형제들의 눈빛이 바뀌었고 나도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지막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어. 아버지가 그래, 그 사람답지 않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순간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원망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조금은 다른 색의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함께 안쓰러움과 연민이 고개를 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우리를 움직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십 년의 상처를 모두 덮을 수 없었습니다. 대화는 계속해서 엇갈렸고 때로는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나는 용서 못하겠어. 마지막에 미안하다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 맞아. 지워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가 후회했다는 건 사실이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형제들의 시선이 서로 교차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고 감정의 방향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서로의 진심을 꺼내놓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보니 이제야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사실 난 늘 두려웠단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우리가 더 멀어질까봐. 엄마,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멀어지려면 벌써 멀어졌겠지. 이렇게라도 얘기하니까 오히려 조금은 가까워지는 것 같아. 그 말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해방되는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아버지한테 좋은 기억이 딱 하나 있어. 어릴 때 학교 갔다가 길을 잃었는데 아버지가 날 업고 집에 데려다 주셨던 거. 술 냄새는 났지만 그때만큼은 든든했어. 뭐야?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작은 고백 하나가 또 다른 기억을 불러왔습니다. 원망 속에서도 미세하게 빛나던 순간들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형제들은 차례로 자신이 기억하는 작은 조각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있네. 아버지가 학교 운동회에 한 번 와주신 적 있었어. 그때 난 뛰는 것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박수 쳐주셨지.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처음이지? 아버지 얘기하면서 웃는 거?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아픔은 있었지만 그 속에서 처음으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미움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다른 모습도 기억해줘서 고맙구나.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세월 얽혀있던 상처와 오해, 그리고 작은 온기들을 꺼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분명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하나둘 터져 나오며 방 안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도려내는 수술실처럼 긴장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회피가 아니라 직면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져? 아버지가 살아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용서한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마음은 달라지잖아. 나는 이 얘기 안 했으면 평생 원망만 하면서 살았을 거야. 이제야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말이 부딪히며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팽팽함 속에서 오히려 진짜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말도 맞아. 달라지는 건 없어. 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야. 우리가 받은 상처도, 그래도 가끔 느꼈던 온기도 다 인정해야 앞으로 갈 수 있어. 그래, 맞아. 나는 사실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긴 게 꼭 고통만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느꼈어. 그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습니다. 오랫동안 단단하게 닫혀있던 마음이 아이들의 솔직한 고백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사실 난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을 버리지 못했단다. 그게 나를 더 괴롭게 했지. 엄마, 이제는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의 고백은 가족 모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랑과 미움, 후회와 집착이 얽혀있던 긴 세월이 그 한마디 속에서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난 아직도 화가 나. 왜 우린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했는데? 왜 엄마는 그 사람을 붙잡고 살았어?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었잖아. 그래, 떠나고 싶었지. 수십 번도 더. 하지만 어린 너희들 때문에 못 간 거야. 어떻게 너희를 두고 혼자 살 수 있었겠니? 순간 방 안은 폭발하듯 울려 퍼진 감정의 파편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의 울부짖음은 마치 지난 세월 억눌러온 한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했습니다. 엄마 몰랐어. 난 그냥 엄마도 아버지를 미워만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엄마, 미안해. 그제야 모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원망은 분명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각자 품고 있던 고통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여 드러났던 것입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새로운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반복하기보다는 과거를 발판 삼아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결심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 아버지 얘기. 이제 원망으로만 남기지 말자. 때로는 미워해도 괜찮지만 동시에 조금은 불쌍히 여길 수도 있잖아. 불쌍히 그 말이 참 낯설다. 하지만 맞는 것 같아. 아버지, 참 불쌍한 사람이었지. 우리한테 좋은 아버지는 못 됐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불행했던 거야. 그 말은 방 안에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마치 고요한 새벽처럼 평온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해주니 이제는 마음이 가벼워지는구나. 나는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다행이다. 엄마, 이제는 우리끼리라도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살자. 아버지 얘기 나오면 원망도 있지만 조금은 따뜻한 기억도 함께 꺼내면 좋겠어.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작은 다짐 같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습니다. 좋아. 우리 오늘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자.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그 대신 우리끼리는 서로 지켜주자. 그래. 아버지의 그림자는 여기서 끝내자. 더는 대물림하지 말자.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무거운 공기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원망과 갈등은 여전히 자국을 남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어머니를 살려줘서. 어머니의 말은 가족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늘의 대화가 단순히 과거를 끄집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약속의 자리로 바뀌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픈 기억은 남아 있었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오랜 세월 침묵과 원망으로만 채워졌던 가족의 대화가 드디어 이해와 공감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족함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야. 그게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용서일지도 몰라. 그래, 맞아. 우리 자식 세대만큼은 똑같이 아프게 살게 하면 안 되겠지.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와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언니 말대로라면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네. 아버지를 원망하는 대신 서로 더 자주 안부도 묻고 따뜻하게 챙겨주면서 사는 거. 맞아. 아버지 얘기는 이제 집착이 아니라 교훈으로 남기자.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라도 더는 상처 주지 말자. 그날 밤의 대화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약속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부족했던 삶이 남긴 그림자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 이어질 세월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에는 밝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눈물이 오늘의 햇살이 되어 돌아온 듯했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오래된 가구와 낡은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위로 스며든 공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이제야 조금은 편히 숨 쉴 수 있겠구나.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더는 혼자 아픈 기억 붙잡고 살지 않으셔도 돼요. 가족은 그렇게 작은 다짐을 나누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갈등으로 점철된 과거가 남긴 흔적은 지울 수 없지만 그 흔적 위에 서로의 따뜻한 손길을 얹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와 원망이 더 크게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솔직히 꺼내어 나눌 때 비로소 관계는 다시 이어지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 이제 우리 명절에 모이면 아버지 흉보는 대신 좋은 추억도 하나씩 꺼내보자. 그래야 정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제는 그래야지. 아버지를 욕만 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도 괴롭게 만들 뿐이니까. 그 대화 속에는 지난날의 고통을 넘어서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족했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거울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거나 이해하려는 시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갈등과 화해의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